양치할 때 치약보다 소금이 좋다. 하나, 둘, 셋. 자일리톨 껌은 치아 건강에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답이 우리가 갈릴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거 창피해서 업로드 못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마인드 치과 원장 양재민. 김인석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세간에 떠도는 치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지 이 진실을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OX를 함께 들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답이 우리가 갈릴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거 창피해서 업로드 못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 둘, 셋. 예전에 이제 치아를 콜라에 넣어놓고 하루 정도 놔뒀더니 치아가 뭐 다 바스라져서 없어지는 이런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콜라를 먹을 때 몇 시간 동안 입에 머금고 마시진 않잖아요. 콜라는 탄산음료잖아요. 산성이 있는 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치아는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성이 치아의 칼슘 성분을 좀 녹이는 거죠. 다이어트 콜라나 제로 콜라도 마찬가지로 치아를 녹이나요? 일반 콜라나 제로 콜라나 치아 표면을 부식시켜는 마찬가지예요. 콜라 하면 막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콜라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라던가 뭐 젤리, 카라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충치에 안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당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끈끈한 애들은 충치 유발 지수가 거의 30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드셨을 때는 바로바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OX가 좀 나뉘었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탄산음료 같은 걸 먹고 바로 양치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X. 이번엔 다행히 같은 걸 들었네요. 산성 음식을 드시면은 일시적으로 치아 표면이 조금 약해져요. 약해진 치아 표면에다가 칫솔질을 하게 되면은 치아 표면이 좀 쉽게 마모가 됩니다. 따라서 탄산 음료를 드시고 나서는 뭐 가능하다면은 그냥 물로만 입을 한 번 정도 헹궈 주시고 칫솔질은 한 30분 정도는 이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뭐 당분이 많다든지 젤리처럼 치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등을 섭취했을 때는 곧바로 양치질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치아 표면에는 미탄스균이 존재하는데 이 세균이 당분을 젖산으로 만들어내면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바로 닦아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양치질을 오래 할수록 좋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양치질을 너무 오래 하면 치아 표면을 좀 마모시킬 수 있어요. 잇몸에 상처도 낼 수 있습니다. 양치질은 뭐 횟수나 시간보다는 사실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랑 잇몸 사이가 쐐기 모양처럼 좀 이렇게 깨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분노 양치질을 하시면은 점점 더 패여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칫솔질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구강 보조 용품들이 있잖아요. 뭐 치간 칫솔도 있고 요새는 그 뭐죠? 엄청 많은 거. 워터픽. 요새는 뭐 워터픽도 쓰고 이런 많은 보조 용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아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양치할 때 치약보다 소금이 좋다. 하나, 둘, 셋. X. 컨닝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옛날 분들은 뭐 나 때는 말이야 나 소금으로 양치질해서 이게 훨씬 좋아 이게 자연적인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면 생각보다 개운합니다. 소금이 항균 작용이 좀 있어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소금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입안에 상처를 낼 수도 있는데 뭐 임플란트 수술이라든지 발치라든지 잇몸을 꼬매놨든지 이랬을 때 소금으로 만약 양치를 하신다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안 좋다. 하나, 둘, 셋. 또 갈렸네요. 네. 스케일링 자주 하면 안 좋나요? 사실 잇몸이 좀 안 좋고 그러신 분들은 한 6개월에 한 번이나 뭐 더 자주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잇몸이 뭐 아주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자주 해야 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동그라미를 들어봤습니다. 정기적으로 치아 스케일링을 받으면 폐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죠. 구강 위생이 불량한 상태에서 입안에 절유되는 그런 치태 같은 것들이 세균을 포함해서 기도나 폐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되고 감염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받으시는 것들을 권해드릴게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가 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잇몸이 좋지가 않고 뼈가 내려가서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물질이나 치석으로 덮여 있으면은 당장에 시린 거는 뭐 막아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상태로 오래 방치가 되면 잇몸뼈는 점점 내려가고 풍치가 오고 치아가 흔들려서 수명이 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치아의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시리지 않는 다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꼭 네. 가까운 치과에 방문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치는 어차피 빠질 치아이므로 썩어도 그냥 둬도 된다. 하나, 둘, 셋. 치아 관리는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유치 밑에 이제 영구치에 싹이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치가 다 썩어버리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영구치의 싹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유치에 충치가 있다고 다 치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불소치약을 써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이 불소치약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불소치약을 쓰실 거면은 뭐 저불소치약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불소치약은 적어도 1000ppm 정도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만이 충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소인데 애들이 먹어도 되냐 싶으실 텐데 아이들한테 쓰는 치약의 양은 여기 쌀 한 톨 정도기 때문에 그거는 몸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어쨌든 불소의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면 저불소 치약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일리톨 껌은 치아 건강에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자일리톨 껌은 치아 표면에 충치 세균인 뮤탄스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뮤탄스균은 당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자일리톨은 당분이지만 설탕과 화학 구조식이 조금 달라서 뮤탄스균이 소화하지 못하게 되고 뮤탄스균을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X를 든 이유는 또 자일리톨 껌으로 양치를 대신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X를 들었어요. 당연히 이를 깨끗이 닦고 나서 설탕이 들어있는 껌이 아닌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그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시중에 있는 자일리톨 껌들은 맛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감미료도 들어있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성분을 좀 잘 보고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몇 가지 치아 건강에 대한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인드치과 양재민, 김인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